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글쓰기 실력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 방법으로 글쓰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두 번만 해봐도 아이들의 글이 몰라보게 달라지거든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국어 실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실 입시에는 글쓰기가 없죠. 수능 국어, 내신 국어 모두 읽기가 중심입니다. 문학, 비문학 읽고 독해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글쓰기를 생각보다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글쓰기는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아이들보다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글을 쓴다는 것은 정리를 하는 활동이거든요. 글을 쓰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아주 읽기 쉽게, 상대방이 읽었을 때 알아듣기 쉽게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들이는 이 노력의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는 말이 되는지 알아듣기 쉬운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쓴 글을 셀프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고치게 됩니다. 글을 써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돌아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글을 쓰니까 그런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쓰고 난 후에 결과물을 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걸 고치게 되는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계속해서 셀프 모니터링, 셀프 피드백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고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학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의 글쓰기를 보면 여러모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이들 글쓰기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정말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괴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체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역시 공부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까지 못 쓴다는 것 스스로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글을 잘 쓰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하나의 재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글재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물론 글재주가 있으면 더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글재주는 글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때 글재주가 더해지면 정말 좋은 글이 되는 거지, 글 내용이 기본적으로 별로인데 글재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읽을 때 시작할 때는 있어 보이는데요, 조금만 읽어봐도 내용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글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글재주는 액세서리 같은 겁니다. 멋진 외모와 의상에 적절한 액세서리를 하나 하면 고급스럽죠. 그런데 외모가 이상하고 의상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액세서리를 걸치면 어때요? 더 이상하죠. 더 추합니다. 그런 겁니다. 글재주는요. 좋은 내용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 쓸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글쓰기는 사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 쓰기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글이라는 것은 생각이 표현된 것에 불과해요. 실제로 써야 하는 것은 생각인 거죠. 좋은 글이란 그 안에 좋은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글이 돼요. 그러면 약간 글재주가 부족해도 좋은 글이 되고요, 글재주가 좋으면 정말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별다른 생각과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데 글재주가 좋다? 남는 게 없는 글이 되는 거죠. 뭔가 미사여구도 있고 호기심 유발도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글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항상 이 생각과 아이디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관건은 결국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글쓰기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는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가. 글을 쓸 때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제죠. 주제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가 뭐죠? 글쓰기죠. 글쓰기. 네, 그 중에서도 좋은 글쓰기 쓰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제가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끝나는 동안 그리고 그 글 동안 이 주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글을 쓰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주제에서 벗어나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담배가 나빠요. 근데 술도 나빠요. 그러면서 술 나쁘다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한 대화할 때 이 주제 저 주제 막 이야기하듯이 글도 막 주제를 마구 넘나드는 거죠. 대화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글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 쓰기 전에요. 먼저 주제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한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 글 보시면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주제가 명확한지, 그 다음에 그 명확한 주제에서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좋은 글쓰기를 위한 두 번째는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펼쳐보는 겁니다.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글을 쓰기 전에 어느 정도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펜을 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생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펜을 들고 있을 때는 다음에 쓸 내용을 생각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쓸 내용을 급급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써놔야지 머릿속에 들어있고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글을 많이 쓰는 전문 작가와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펜을 들고서도 생각하면서 쓸 수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각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펜 들기 전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제 먼저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용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쓸 내용까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주제가 안 흔들려요. 주제가 흔들리는 주된 이유가 내용을 정확하게 정해두지 않아서 쓰다가 그때 생각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막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담배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설득이 될 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 내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들 모두 글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펜이 없어도 됩니다. 머리로만 해도 되고요.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글을 쓰면 아이가 글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반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아이들 글의 수준이 갑자기 몇 배가 뛰어 오르거든요. 안 그러기가 어렵죠. 주제, 내용, 근거 다 생각해 뒀는데 글 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주제 하나 정해서 대화 나눠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 말이죠. 아이의 글쓰기, 공부 모두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